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 사흘 중 가장 이른 날 10일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김관욱 소장님, 네. 10일 가장 제한이 이른 날에 이렇게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뭐 비공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 의원들과 같이 가고 지지자들도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쓴다는 얘기죠. 그 포토라인 속에서 이 수사가 부당한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신 뭐 이런 발언들을 이어갈 것이고 특히나 이제 검찰과의 어떤 뭐 이 진술 과정에서는 왜 이게 다시 수사가 되는지 네. 원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불송치된 건데 왜 이것이 다시 수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아마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자홍 차장님 아무래도 그래도 친명계에서는 굳이 포토라인까지 설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만류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렇게 검찰 소환에 빠르게 응하는 걸까요? 네. 지금 늦출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할 만큼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원래는 뭐 1월 10일이 아니라 이제 12월 28일 정도에 그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는 이제 국회 상황을 이유로 해서 지금 연기했다가 지금 1월 10일로 잡힌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늦추면 늦출수록 이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설 차례상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매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검찰 출두라면 빨리 나가서 조사를 받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어제 한 인터넷 방송이죠. 여기서 직접 댓글을 달고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보는 이 댓글들, 이재명 대표가 단 댓글들인데요. 잠깐 이제 짚어드리면 작은 차이보다 같은 점을 찾자,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자, 그리고 내부 총질은 이적행위다 이렇게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요. 장현주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가 지금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본인의 지지자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로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 아닙니까? 네.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걸려들 필요가 있냐. 네. 이 소환 통보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 야당 대표로서 이제 곧 검찰에 소환돼서 출석을 하게 되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라는 취지에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까지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까지 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도훈 의원님, 지금 네네. 방금 장현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범죄자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미지 득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루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떠밀리듯이 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 여당 쪽에서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른바 비명계에서
당과 본인의 그 사법적 리스크는 분리해달라 요청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그 가장 친하다는 정성호 의원이 최측근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은 분리해서 해달라. 당당하고 의연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출두하는 거고 그러나 일단 출두 자체가 굉장히 무슨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성남지청만 하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형님 그 강제 입원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 거기서 그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익숙하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아마도 그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이른바 친명 의원들 몇 분이 이제 동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개딸들이라고 부리는 그 지지자들이 성남지청 주변에 이제 집결을 해서 지지 시위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출두하는데 그럼 친명 의원이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시나? 우리 신경민 전 의원은 친명이 지금 20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의원 20명은 나오는 건지 또 개딸들은 얼마나 나오는 건지 그런 것이 또 앞으로 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당내 분위기에는 조금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계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계 그 지지자들이 하나로 이제 결집이 점점 되는 분위기인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에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DJ가 있었다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치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때 이런 발언을 어제 했는데요. 구정 차장님, 네. 이 발언의 의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는 뭐 스스로도 마지막 그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인데 네. 자꾸 이 DJ 대통령을 앞세워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엄호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인간적인 정리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의 복당을 정청래 이 수석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을 뚫고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받아줬기 때문에 네. 자신 복당에 대한 뭐 보은이다, 보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DJ와 이재명 대표를 엮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 DJ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로부터 굉장히 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내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여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원장이 저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다음 총선 전까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속셈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DJ 전 마지막 비서실장을 자임하는 분이 그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옹호하는 모습, 얼마나 많은 민주당원 그리고 국민이 동의하실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검찰 수사는 당 대표 이전에 발생한 의혹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당이 탄압받는 이미지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일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관련된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지자체 장으로 있었을 시기에 발생했던 의혹들인데 이것이 이제 당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뭐 언론을 통해 지적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뭐 겸허히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부터 계속 수사해 오던 것이 올해 7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도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바뀐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니까 대장동 수사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자금 의혹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야당 그 제1야당인 야당 당사에 직접 검찰이 와서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와서 뭐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당으로서는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검찰 수사로 탄압을 받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까지도 또 당당히 임해서 자신이 한번 대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를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진행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사항과 당 대표의 업무를 분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분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따로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만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분리해라. 계속해서 사실상 정치 공세죠. 사퇴하라는 공세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뭐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DJ까지 동원해서 엄호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통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고초의 어떤 시간들을 겪고 결과적으로 그 고초를 극복한 DJ가 있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고초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고초가 끝나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지 세력이 좀 결속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몇 명의 의원들이 나올 것이냐.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어떤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고 8개월이 넘어온 수사 과정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것이 종결이 안 되는지 하루빨리 그 능력 있는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는구나, 진실은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빨리 도출시켜지면 이 사안은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구정 차장님 방금 소장님께서 이 DJ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DJ는 또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DJ였다면 손절을 했을 것이다 이런 또 논평을 내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뭐 워낙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만약 그 DJ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으로 번지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를 내려놓고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지원 원장은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과거 DJ 대통령이 이 집권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공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에 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에 한 개인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제 이런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원칙을 견지했던 DJ 대통령을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의 개인 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지금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지금 당 전체로 번져서 정치적 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 분들은 조금 무리한 비유를 잘 하는 것 같고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비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을 무슨 안중근에 비유하지 않나. 이번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무슨 포럼을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에 비유하고 자기들을 정약용에 비유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수긍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기자 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또 곧바로 또 정치부에 와서 그래도 이른바 삼김씨를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졌습니다. 어저께는 그 우상호 그 의원이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제명된 거를 또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사례로 또 무리하게 끌어들였던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은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초를 받으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잘 설명한 것처럼 지역 토착 비리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을 뿐입니다. 비유할 수가 없고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은 항상 정치적 명분을 중요시했고 도덕성을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파퓰리즘 정책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도덕한 퍼퓰리스트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현역 정치인 중에서 YS, DJ하고 제일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정치인을 하나 꼽으라면 그게 이재명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렇게 무리하게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만 커지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네. 박지원 그 원장도 잘 헤아려야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논설위원의 그런 해석과 생각 좀 들어봤고요.